오늘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교육평가에서 평가 모형까지 하지 않았나? 스크리븐의 탈목표 평가 모형까지 하지 않았어? 보충 자료를 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보충 자료를 이렇게 펴봐. 그래서 오늘은 그 밑에 있는 교육 평가 유형을 얘기하자. 됐어? 교육 평가의 유형. 프린트를 보충 자료를 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번 시험 자료 없어? 저번 시험 자료 펴봐. 교육 평가에서 아니야, 그 자료 말고 교육 평가 자료 아니야? 나머지 학생들 다 찾았지? 자, 근데 여기 잠깐 봐봐. 교재에서 이제 필요한 거는 보는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교재가 내용이 좀 과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지? 보충 자료 중심으로 쭉 따라가는 게 편할 것 같아. 네? 그래서 오늘은, 교육 평가의 유형, 요 얘기를 좀 하자. 자, 머리 들어봐야 돼.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교육 평가를 하잖아, 그치? 과연 교육 과정이 잘 된 건가? 응? 그때 그 평가는 유형들이 있다는 얘기지, 그치? 저 처음에는, 수업 과정에 따른 유형이 있어. 그러니까 수업 과정에 따른 유형하면 좀 말이 어려울 것 같은데 뭐냐면 평가 시기. 그러니까 평가를 언제 할 거냐, 요거에 따른 유형이 있어. 그 수업 과정 밑에다가 평가 시기 이렇게 써. 수업 과정 이렇게 줄 치고. 수업 과정, 평가 시기에 따른 유형. 됐나? 그러면 스미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주고 할게. 수업 전이 있고, 그치? 수업 중이 있고, 그 다음에 수업 후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수업 전하고 중간에 하는 평가가 뭐야? 이게 진단평가야. 응? 그러면 수업 중에 하는 평가는 뭐야? 형성평가야. 형성. 응? 그러면 수업 후에 하는 평가가 뭐야? 청학, 총괄평가라고 그래. 그러니까 수업이 이제 진행되는 그 과정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데, 수업 전과 수업 중에 하는 평가는 진단평가고, 수업 중에 하는 평가가 형성평가고,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잘 됐나? 교육이 마지막 이제 총괄적으로 하는
총괄평가 이렇게 다 구분해. 근데 지금 진단평가하고 형성평가가 이렇게 중으로 겹쳐 있지, 그치? 이 차이는 좀 이따 얘기해 줄게. 응? 그래서 먼저 진단평가부터 얘기하자. 응? 자, 진단평가. 자, 여기 봐봐. 우리가 진단평가라는 건 뭐냐면, 요 진짜가 진찰할 진짜야. 그러니까 어떤 이제 수업을 하기 전에 학습자를 먼저 진찰을 해보는 거야. 응? 얘가 과연 수업을 잘 받을 수 있나?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보는 거야, 먼저. 응? 그래서 진짜가 진찰할 진짜. 응? 그래서 이제 진단평가는 이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자, 그 옆에다가 그 진단평가라고 이렇게 돼 있지. 쌤이 불러주는 말로 좀 적어볼까? 수업 전, 중에. 응? 수업 전이나 중에 걸쳐서 학습자를 진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에 맞는, 그지? 학수업 전략과 학습 과제를 제시하는 거야. 이에 맞는 학습 전략과 수업 과제를 제시하는 거야. 이게 진단평가야. 일단 옆에다 써봤어.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진단평가는 수업 전이나 중에 하는 평가야. 그리고 그에 맞는 학습 전략과 수업 과제를 제시하는 평가를 얘기하는 거야. 수업 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자. 좀 더 세부적으로 수업 전과 수업 중에 대한 평가를 좀 더 얘기를 해보자. 이제 수업 전에 하는 평가는 뭐냐면 학습자가 이제 수업을 하기 전에 과연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지, 그치? 어떤 수준, 단계에 있는가를 평가하는 거야. 자, 요건 선생님이 잠깐 얘기 좀 해줄게. 자, 여기 잠깐 봐. 여기 좀 이해를 좀 할 게 있어. 그러니까 진단평가라는 것은 수업 전과 중에 이루어지는 거라 그랬잖아. 수업 전에 특히 이루어지는 진단평가는 이제 학습자, 학생을 얘기하는 거지. 학생이 어떤 단계, 어떤 수준에 있는가를 평가하는 거. 예를 들어서 보자. 올해, 이번 학기에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배우려고 그래. 그래서 수학을 하는데 이번 학기는 2차 방정식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우리가 교과 과정을 쫙 이제 했어? 수업 목표를 세웠어? 근데 2차 방정식을 배우려면 이 학습자가 뭘 알아야 돼?
1차 방정식을 먼저 알아야지. 그죠? 이걸 평가를 해봐야 되잖아. 1차 방정식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2차 방정식을 가르친다. 그러면 어때? 교과 과정 자체가 잘못 편제가 된 거지. 그죠? 그래서, 과연 1차 방정식에 대한 정의는 잘 돼 있는가? 그래서 2차 방정식을 배울 수 있는가? 이걸 평가를 해봐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제 진단평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치? 또 그 대신 또 어떤 게 있냐면, 봐봐. 어떠한 학생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요번에는, 영어의 이제 문법을 이제 얘기를 해보자. 응? 근데 영어를 이제 가리킬 거야. 요번 학기에 독해를.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가 먼저 돼 있어야 되겠네. 뭐 예를 들어서 독해를 하려면 어휘도 좀 알아야 될 거고, 그치? 문법적인 지식도 좀 있어야 될 거고, 그치? 그래서 그 학생들이 먼저 선행학습이 되었는가를 이것도 판단을 해봐야 되잖아. 그치? 선행학습 정도의 상황을 봐야지, 그치? 그러니까 이 선행학습이 이루어졌는가를 역시 수업 전에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수업 전에 이루어지는 진단평가는 그 학생이 일정한 수준 단계를 알아보는 것도 있고 선행학습 정도를 체크해보는 거지, 그치? 그래서 선행학습으로 문법이나 단어가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다. 그러면 독해해도 되겠구나. 이제 판단을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수업 전에 이루어지는 진단평가는 이렇기 때문에 이 과정 중에 선행학습에 대한 평가도 하는 거야. 이것도 이해됐어? 그럼 수업 중에 하는 평가를 얘기하자. 보면 이제 요거는 이거야. 잠깐 여기 선생님 요건 좀 얘기 좀 잘 들어야 돼. 봐봐. 학생이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된 거야. 응? 근데 진행 중에 얘가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야. 뭐라고? 계속적, 지속적인 결함. 응? 근데 잘 들어? 근데 이 결함이 학습에 있어서의 결함이 아닌 거야. 만약에 봐봐라. 이제 2차 방정식을 가리켜. 2차 방정식을 가리키는 중간에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면 이건 학습에 대한 문제잖아. 그건 뭘로 평가하는 거야? 그건 형성평가로 하는 거야. 형성평가로. 근데 이번에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야. 뭐야? 정서적, 또 신체적, 또 문화적, 이런 식의 결함이 발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건 어때? 평가를 해서, 그치? 이 진단은 평가를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걸 고쳐주든가, 그치? 아니면 어떠니? 학습 과정을 다시 되돌린다든가, 그치? 이거 방법을 찾아줘야 되잖아. 수업 중에 하는 진단평가는 뭘 체크하는 건지 알겠어? 자, 그럼 잠깐 머리 들어봐봐. 요거 헷갈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제 수업 과정에 있어서 수업 전과 중에 진단평가가 양쪽으로 걸쳐 있었잖아. 근데 수업 중에 걸려 있는 거는 형성평가랑 같이 걸려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나눠지는 거냐면 형성평가는 학습에 대한 거. 학습에 대한 것이 교수 학습이 잘 되고 있는 건가? 이걸 평가하는 게 형성평가잖아. 그래서 교수 방법이 틀렸으면 잠깐 수정을 해줘야 되잖아. 그치? 근데 그게 아니라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진단평가는 수업 진행 시에 계속 지속적, 그러니까 수업과 좀 관계없는 정서적, 신체적, 문화적인 결함 이런 거를 평가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거 구분할 수 있겠어? 이거 체크해봐. 요거를 자 요렇게는
진단평가는 이런 식으로 딱 구분시켜놔. 이렇게 해놓고 그 자료에서 선생님이 줄 치라는데 줄 쳐는 이제 그리고 이해가 됐으면 진단평가에서 이제 줄 치라는데 딱 줄 쳐봐는 자 필기가 됐으면 보자. 그 두 번째 줄의 끝에 부분 봐봐. 진단평가가 이제, 그치? 갖는 특징이 첫째, 동그라미 치고, 교수가 시작되는 시초에 학생을 적절히 배치하는 거. 둘째, 동그라미 쳐주고, 학생이 학습에서 갖는 결함의 진단이라는, 그치? 이 두 가지 목적이 진단평가를 다른 유형의 평가와 구별시키는 주된 특징이다. 그치?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첫 번째 목적은 수업 전에 학생이 과연 그 수업을 잘 할 수 있을 건가 이걸 평가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 두 번째 목적은 수업 중간에 이루어지는 진단평가의 목적은 교수 학습의 문제가 아닌, 그치? 정서적, 신체적, 문화적인 문제 이거를 진단해서 그것을 수정해 주는 거, 그치? 이게 이제 진단평가의 목적이 되는 거야. 그거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자, 뒷장 넘겨봐. 넘겨서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 봐봐. 진단평가의 둘째 형태는 교수가 진행 중일 때 주는 것으로 이 평가의 주된 기능을 학생이 학습에서 나타나는 계속적인 결함의 원인 및 그 밑에 놓여있는 환경을 결정하려는 것이다.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요게 이제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이제 진단평가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얘기 됐나? 자, 진단평가는 이런 식으로 딱 정리하자. 자, 그러면, 자, 이제 형성평가 얘기하자. 자, 머리 틀어봐. 이제 그 다음에 형성평가를, 자, 스미 또 얘기를 해 줄게. 자, 여기 봐봐. 근데 형성이라는 요 표현이 뭐지, 얘들아? 형태를 만드는 거잖아. 형성이라는 게 그런 거, 형성된다는 표현 많이 쓰잖아. 그 모양새를 만드는 거지, 그치? 그 중간이라는 건 이 모양새를 만드는 과정을 얘기하잖아, 그치? 이걸 평가하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말 그대로 수업 중간에 이루어지는 평가를 얘기해. 근데 이제 우리가 형성평가에 대한 필기를 하자면 교수, 학습이 진행되는 과정, 진행되는 과정에서 진전을 점검하고 잘하고 있나 이렇게 이제 점검하고 교과 과정이나 수업 그지 방법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그치? 자, 이제 여기 잠깐 들어보자. 자, 이것도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그치?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였어? 교수 학습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그치? 이제 전전을 점검하고 교과 과정이나 수업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거, 그치? 아까 얘기한 대로 수업 중간에 진단평가, 형성평가 차이점은 그 차이점인 거야. 요거는 주로 교수 학습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수 학습이 아닌 신체적, 정서적, 문화적인 진단은, 평가는 진단평가를 하는 거고, 그것만 차이를 두면 되겠지, 그치? 근데 이제 또 보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형성평가를 이렇게 했잖아, 그치? 그럼 이 형성평가를 이렇게 해서 뭘 하고자 하는 거지? 그치? 여기 봐봐. 근데 애들이 잘하고 있는 거야. 응? 평가를 이렇게 해보니까, 잘 쫓아오고 있어. 응? 뭐, 가르치는 선생님도 제대로 잘 가르치고 있고, 응? 교수 방법도 좋았고, 학습을 하는 효과도 높았고, 응?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공을 했을 거 아니야. 그치? 이게 만약에 이제 성공한 쪽으로, 이제 교수 학습이, 성공을 했어. 그치? 그러면 어때? 이거를 강화시켜 나가야겠지. 그치? 계속 해야지. 맞지? 잘하고 있으니까 이 평가를 통해서 확인했잖아. 그러면 계속 강화시켜 나가야겠지. 그치? 근데 만약에 오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 오류가 발생이 되면, 오류가 발생이 된다는 게 뭐야? 이게 정상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교정을 해야지, 교정을. 교정이라는 건 고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교정. 그치? 교정한다라는 것은 결국 다시 뒤로 돌아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피드백이 되는 거지. 그치? 이거는 이제 교정은, 피드백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돼. 되돌리는 거. 그치? 그래서 형성평가의 과정은 거쳐서 성공했을 때는 그걸 강화시키는 목적이고, 그치?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 오류가 발생이 되면 교정, 피드백을 통한, 그치? 교정을 이제 이루는 거야. 그래서 형성평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치? 형성평가 대표적인 아주 쉬운 예가 뭐지? 우리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보잖아. 중간고사가 형성평가잖아, 얘들아. 그치? 우리가 봐봐. 한 학기 동안에 이렇게 배워가지고, 한 학기 때 다 배우고 나서 마지막 보는 학기말고사, 기말고사는 뭐지? 이건 총괄평가지. 다 잘했나? 이렇게 평가하는 거잖아. 근데 기말고사 보기 전에 중간에 우리 중간고사 보잖아. 우리 학원을 치면은 주간 모의고사 보잖아. 또 중간중간에 체크를 하는 거지, 그치? 그게 형성평가라고 보면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있어요, 얘들아. 선생님들이 중간고사를, 보는 이유가, 여러분들에 대한 학습자들이 제대로 공부하는가에 판단도 있지만은 무슨 판단도 있죠? 내가 지금 제대로 가르치고 있나? 내가 가르치는 게 과연 학생들에게 효과가 있는 건가? 이거 확인하고 싶은 것도 있는 거지, 그치? 만약에 선생님이 이제 중간고사 봤는데, 주간 모의고사를 봤는데 너무 점수가 빵점이야. 막 그냥 바닥인 거야. 그러면 학습자의 문제를 찾을 수도 있지만, 교수자, 선생의 입장에서도 어때? 교사의 입장에서도 문제점을 찾아내야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교정을 해야지. 그치? 다시 되돌려야지. 피드백. 그치? 뭔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잖아. 수정을 해야지. 그치? 그래서 형성평가의 기능은 이제 이런 기능으로 보면 되겠지.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자, 총괄평가 또 얘기해보자. 거기 형성평가에서 선생님이 줄 치라는데 딱 이제 또 줄 쳐봐. 그 밑에 첫
삭제, 동그라미 치고 뒤에 줄 쳐봐. 형성평가는 교수학습이 아직 유동적인 시기에 교과, 교수학습의 개선을 위해서 실시하는 평가이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둘째, 동그라미 치고 형성평가는 교수학습 과정을 제1차적으로 이끌어가고 개선해 가야 할 교사가 제작하는 것이 원칙이다. 셋째, 동그라미 치고 교육 목표 혹은 교수 목표를 기초로 평가한다는 것이 형성평가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즉 목표 지향 평가를 하는 것이다. 줄 쳤어? 그러니까 셋째 그 특징이 뭐죠? 여기 봐봐. 셋째 이거지 뭐. 아까 선생님이 중간고사 예를 들어줬잖아. 이번 학기에 2차 방정식을 배운다는 학습 목표가 있잖아. 맞죠? 그러면 형성평가 중간고사 보는 건 2차 방정식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지. 뭐 다른 거 평가할 거 없잖아, 얘들아. 그치? 교육 목표로 세우는 요거를 평가해 보는 거지. 그치? 맞나? 그래서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어? 목표 지향 평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그 세 가지 특징 다 알아듣겠어? 자, 그러면 뒷장 넘기자. 그러면 이제 총괄평가에 대해서 자, 스마하고 마지막으로 체크하고 이제 문제 푸는 거는 여러분한테 기회 줄게. 자, 이 문제들이 참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문제 풀면서 좀 더 심화된 얘기는 그 다음에 또 문제 풀면서 얘기를 또 하자. 자, 머리 들어보자. 세 번째 총괄평가. 근데 총괄평가는 뭐야? 그렇지 뭐. 아까 얘기한 대로 평가식의 수업 과정에 따른 평가에서 마지막에 이제 하는 평가잖아. 그치? 알기 쉽게 생각하면 그거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학기 말 시험, 그치? 학년 말 시험. 이거 생각하면 되잖아. 일단 학기 말 시험에서 평가하는 출제 범위는 뭐야? 배운 전범위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범위의 모든 내용을 다 교육 목표를 체크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총괄평가는 자, 옆에 있으면 또 써줄 테니까 써봐. 어떤 프로그램이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면 교육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지. 종료되었을 때 그 효과와 적합성을, 그치? 최종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 자, 여기 보자. 근데 이 총괄평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저런 게 있잖아. 이제 이 학습 과정을 거쳐서 과연 변화가 어느 정도 됐는지 체크도 해봐야 되잖아. 내용적으로. 그치? 얘가 제대로 이제 배워서 변화가 됐나?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그치? 또, 효과는 어땠을까? 또, 성과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내용으로 봐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총괄평가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종료됐을 때 효과와 적합성을 최종적으로 이제 평가하는 거야. 근데 평가 내용으로는 변화 정도, 효과, 성과 이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치? 이제 문제 풀면서 더
심화되는 얘기는 더 하기로 하자. 자, 1번 답 우선 찾아봐봐. 자, 이제 문제를 쭉 제시할 테니까 풀어. 이 문제가 많아. 1번 뭐가 답일까? 한 문제씩만 풀어봐. 몇 번? 1번. 진단평가가 맞지? 아까 선생님이 그랬잖아. 여기 머리 들어봐봐. 진단평가에서 수업 전에는 뭘 평가한다 그랬어? 그 학생이 어떤 수준 단계에 있는지를 평가하지만 선행학습 정도도 본다 그랬잖아. 아까 선생님 그랬잖아. 그치? 뭐 영어의 독해를 하기 위해서 얘가 어휘나 문법이 돼 있나? 선행학습은 돼 있나? 이런 거 평가할 수 있잖아. 그치? 한번 독해는 정리가 돼 있나? 뭐 이런 식의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맞나? 2번은 어느 게 답일까? 몇 번? 1번 어때? 맞는 얘기지? 2번 어때? 아니지, 그치? 교육의 외적 결함을 판단하기 위해 이렇게 돼 있잖아. 자, 얘들아 머리 들어봐. 아까 쌤이 얘기한 거 하자. 저기 우리가 수업 중간에 평가할 때 진단평가와 형성평가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데 형성평가는 주로 수업 중에 뭘 평가하는 거라 그랬어? 교수 학습의 정도를 평가하는 거라 그랬잖아. 진단평가가 요게 교수 학습 외적인 거, 신체적, 정서적, 문화적인 결함들, 그치? 그걸 평가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렇잖아, 그치? 그러면 2번의 경우는 형성평가가 아니라 이게 무슨 평가였던 거야? 진단평가였던 거지. 3번은 어때? 기준지향평가는, 요 기준지향평가라는 것은 좀 이따 금방 배울 거야.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상대평가다라고 이렇게 배울 거야. 기준지향평가라는 게 우리가 시험에서 상대평가라는 개념이야. 그거 얘들아. 그거 좀 이따 보자. 뭐 4번의 목표지향평가는 정해진 교육의 목표에 절차대로 평가한다. 뭐 이거야. 뭐 그렇지 뭐. 그치? 자, 3번 문제 답 찾아봐. 몇 번 답이야? 3번 문제는 몇 번 답이 돼야 될까? 예, 이것도 그렇지. 뭐 수업 전이라는 그 표현이 있잖아. 몇 번? 2번. 진단평가를 봐야지. 그치? 자, 뒷장 넘겨. 자, 4번 문제 또 풀어봐. 어느 게 답일까? 됐어? 자, 선배를 한번 풀어볼래? 형성평가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으로 올바른 걸 찾는 거야. 우선 기억번 어때? 얘는 아니지? 학습이 시작되기 전이니까 이건 무슨 평가야? 진단평가잖아. 니은은 절대평가를 지향하며
검사 도구의 제작과 평가는 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치? 아무래도 가리키는 사람 중심으로 그 학습이나 교수 방법은 평가해야 되잖아. 여기 잠깐 얘들아 여기 봐봐. 여기 보자. 형성평가가 이제 수업 중에 교수 학습의 어떤 효율성을 판단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누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교사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뭐, 그치? 그렇다고, 뭐, 학생이 평가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그렇다고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교사, 학생 외에 제3자, 뭐, 행정 직원이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치? 교사가 중심이 돼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겠지. 그치? 디귿은 어때? 학생의 성취 정도를 판단하여 정치한다. 자, 이거 무슨 평가야? 응? 이게 무슨 평가지? 학생의 성취 정도를 판단하여 정치한다. 이게 무슨 평가야? 말을 조금 어렵게 하면 또, 그치? 응? 여기 봐봐. 학생의 성취 정도를 판단. 요게 뭐니, 요게? 학생이 성취하고 있는 거를 판단, 이걸 뭐라고 그래? 학생이 성취하고 있는 게 뭐지? 예를 들어서 이거 아니야. 여기 들어봐봐. 뭐냐면, 들어봐봐. 2차 방정식을 하는데, 2차 방정식을 먼저 알고 있는 거야. 요즘 초중고등학교 때 선행학습 많이 하잖아, 얘들아. 그치? 선행학습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2차 방정식을 가리키는데 이미 2차 방정식을 다 알고 오는 애들이 많잖아. 그럼 걔네들 판단해 봐야 되잖아. 판단해가지고 어떻게 돼? 2차 방정식을 어떤 식으로 가리킬 건지를 또 선생님이 짜야 되잖아. 맞지?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평가야? 진단평가지. 그러니까 학생의 학습 성취 학생의 성취 정도, 그거 줄 쳐봐. 그걸 판단하는 게 그게 선행학습 판단하는 걸 얘기하잖아. 거기다가 그냥 선행학습 정도를 시행한다. 이렇게 되면 선행학습 정도를 판단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금방 나오지. 그치? 나 말을 살짝 바꿔버린 거지. 그치? 이 진단평가지. 맞나? 니을은 준거 참조 평가와 규준 참조 평가를 혼용하여 사용한다. 우선 준거 참조 평가를 줄치고 이게 절대 평가라는 거야. 절대 평가. 규준 참조 평가가 이게 상대 평가라는 거야. 얘기됐어? 일단 그거 알아들었어? 자, 그럼 이제 스미기 들어봐봐. 자, 여기다 머리 들어보자. 그러면 이제 스미 설명을 해줄게 또.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한 학기의 계획을 세웠잖아. 근데 형성평가니까 이제 중간고사잖아. 맞지? 중간고사를 시험을 보는데 상대평가를 볼까 절대평가를 볼까 이걸 이제 정해야 되잖아.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형성평가의 주된 목적이 뭐였지? 중간고사가? 내가 학생들을 가리키는데 제대로 하고 있나? 내 교수 방법이 맞나? 이걸 판단하면 되잖아. 맞지? 그러면 어느 평가를 가지고 해야 돼, 그거를? 상대평가를 하면 안 돼. 상대평가면 안 나오지, 그게. 아니, 상대평가 원리가 뭐지? 뭐, 내가 쉽게 얘기하면 나하고 쟤를 비교해서 누가 더 나은가를 평가하는 게 상대평가잖아. 그러면 여기 봐봐. 머리 들어봐. 상대평가는 항상 1등에서 한 반이 50명이야? 50등까지가 있는 거야. 맞지? 상대평가 1등에서 50등까지 있잖아. 근데 1등 하는 애 점수가 100점일까 아니면 50점일 수도 있을까?
30점일 수도 있을까? 1등 하는 애 점수가. 30점일 수도 있지. 상대평가니까. 그러니까 나보다 다 50명, 49명은 나보다 다 못해. 막 29점, 25점, 10점 이래야. 그치? 근데 내가 30점 맞았으니까 내가 반 1등이잖아. 상대평가해버린 거지. 그치? 그러면 이 1등하는 애가 항상 100점이 아니라 30점일 수가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지금 교수 학습법이 제대로 된 거야, 안 된 거야? 이건 안 된 거지. 아니, 반에 1등한 애가 30점인데 그걸 어떻게 잘된 교육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니? 그치? 맞나? 그러면 형성평가는 절대평가를 해줘야지. 그치? 맞지? 그래서 절대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얘들아. 여기 봐봐. 100점에서 90점까지는 뭐 A등급 이렇게 나눠주면 되잖아. 90등에서 80점까지는 B등급 해서 요 분포도를 보면 되잖아. 그치? 만약에 봐봐. 쫙 돼 있는데 50명이 여기 다 있어. 오, 이거 대땅 잘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치? 맞지? 오케이? 이쪽으로 다 있으면 되게 못하고 있는 거고. 그치? 맞나? 오케이. 뭐 어떻게 고쳐야 돼? 준거 참조 평가를 사용한다. 규준 참조 평가를 하면 안 돼. 상대 평가를. 이것도 이해됐어? 오케이. 자, 미음 본반. 수업 과정에서 학생의 피드백을 주고 수업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평가이다. 그치? 아까 교정을 해준다 그랬잖아. 문제가 생기면 피드백을 준다 그러지 않았어, 학생한테? 그래서 다시 이제 개선하게 만드는 거잖아. 그치? 피드백을 안 주면 안 되지. 피드백을 줘야지. 그치? 얘들아, 잘못하고 있는 거 제대로 좀 해. 그치? 공부도 좀 열심히 해봐. 응? 피드백을 줘야지. 그치? 맞나? 오케이. 몇 번 답? 3번 답이 돼야지. 3번. 니은, 미음. 요게 답인 거지. 근데 형성평가에 대한 조금 깊이 있는 얘기는 다 한 것 같다.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봐봐. 이거를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 뭐냐면 쌤이 교육하고 이제 수업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점이 이 총괄평가, 뭐 형성평가, 진단평가 막 쫙 설명해 주잖아. 그러면 느낌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을 딱 잡아놓고 문제 풀어가면서 어떡하니? 그 설명을 해주면 그게 더 이해가 빨라. 그 문제 적응이 딱 생기잖아. 그치? 그래서 항상 문제에서 조금 체계적인 정리를 잘해. 딱 개념 딱 잡아놓고. 요 4번 문제는 아무래도 7급 문제니까 우리가 접하는 문제보다는 좀 난이도 있게 냈지만, 그치? 그래도 하나하나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이게 됐나? 자, 5번 문제 답 찾아봐. 어느 게 답일까? 이건 답이 너무 쉽게 나오겠다. 1번이 아닌 거 아니야? 진단평가가 아니라 이건 무슨 평가야? 형성평가였지. 피드백. 응? 피드백 나오면 형성평가를 딱 보면 되잖아. 자, 6번 문제 또 찾아봐. 어느 게 답일까? 옳지 않은 거. 이것도 금방 답 나오지 않을까 싶다. 그치? 1번 어때? 형성평가는 학생 성적의 판정 및 진급 자격을 부여하거나 당락을 결정짓기 위해서 시행된다. 어때? 아니지 얘들아. 이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하는 평가 아니니? 그러니까 이건 무슨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야? 총괄평가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아니 여기 봐봐. 다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평가해야 되잖아. 그래서 얘를 더 진급시킬 건지, 그치? 아니면 다시 백할 건지, 그치? 그걸 결정하는 게 총합평가지. 자, 7번 문제 답 찾아. 어느 게 답일까?
몇 번? 1번 형성평가 맞지? 형성평가 아주 제대로 다 담아놓고 있구만 뭘, 그치? 학습보조의 개별화를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 학습 진전의 효율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 교수 학습 방법의 개선을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 됐나? 교수 학습 방법의 개선. 그치? 요게 형성평가의 가장 포인트지, 포인트. 그치? 맞나? 오케이. 자, 뒷장 넘겨. 한 문제만 더 풀어봐. 자, 8번 문제. 8번 문제는 7급 문제인데도 어렵게 안 나온 것 같아, 이거는. 답 나와버렸어? 몇 번? 2번이지? 학습 수업 전에, 에이, 무슨 평가야? 진단평가지, 그치? 이게 됐어, 이제? 여기까지 딱 알면 돼, 요 세 개는. 자, 머리 들자.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교육 평가의 유형에서 요건 이제 시기 과정에 따른 평가 유형이었잖아. 요번에 이제 스타일, 평가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네? 자, 그러면 이제 2번으로 또 얘기해 보자. 이번은 참조 준거에 의한, 그치? 머리 틀어. 참조 준거라는 게 뭐야? 평가는 문제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수업 과정 시기에 따라서 구분한 거잖아, 그치? 이번에는 그 평가하는 문항들이 있잖아. 문항들의 평가, 그치? 스타일은? 그걸 얘기하는 거야. 첫째는 뭐야? 그러니까 참조 준거라는 것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저거 뭐냐면 이제 누구랑 할 거냐. 이제 여기 봐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 내 자신과의 평가를 할 수 있잖아. 또 상대방하고 평가할 수도 있는 거잖아. 무슨 얘기 하겠어? 그러니까 평가는 참조가 누구냐? 이걸 이제 갖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문제 유형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치? 첫째가 뭐지? 머리 들어봐. 기준. 요 기준이 뭐야, 기준? 기준은 누군가와의 비교를 이게 하는 거야. 응? 그치?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무슨 평가라고도 해? 상대평가 방식을 얘기하는 거야. 응? 그치? 요거, 응? 자, 봐봐. 자, 교재, 저 프린트 봐. 이거는 쫙 읽어버리고 하자. 응? 자, 첫째, 뭐라고 돼 있어? 개인이 얻은 점수를 토대로 개인이 속한 집단 내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는 평가를 의미합니다. 그치? 그러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성적을 개인의 집단에서 평가하는 거야. 그냥 누구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치? 너 이번에 80점 맞았어? 그럼 네 집단에서 80점이나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뭐 예를 들어가지고 누구보다 뭐 잘했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지, 그치? 특징은 읽어봐. 선발적 교육과는 뭐지? 개개 학생들의 지적 능력은 타고난 것이며 학생들의 개인차는 어쩔 수 없다. 선발적 교육과는 그런 교육과냐? 여기 좀 봐봐. 잠깐 무슨 말인지 이해시켜줄게. 여기 봐봐. 상대평가라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거야. 뭐냐면 이거지?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적인 어떤 능력치가 있잖아. 그치? 이거는 어쩔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같이, 그치? 똑같이 다 잘할 수는 없지 않냐. 그치?
그러니까 각자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비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 이 이야기는, 이 규준지향 상대평가는 우리가 말하는 특목고라든가 이런 성향하고 같이 돼 있는 거, 길이 코드 같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잘하는 아이들은 그 능력을 인정해서, 그치? 그 아이들만의 교육이 돼야 되지 않냐. 괜히 그들보다 능력이 못한 아이들을 같이 섞어놓으면 누가 더 스트레스를 받아? 능력치가 못한 아이들이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 그러지 말고, 그치? 이게 분리시켜서 하자. 이게 이제 상대평가의 개념이었던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는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돼. 소수 엘리트 선발의 초점, 일정 비율의 실패자는 존재한다, 그치? 그렇지 뭐, 그치? 항상 상대평가니까. 우리 시험도 그렇잖아, 그치? 여기 봐봐. 운전면허 시험은 어떠니? 그냥 나만 잘하면은 거기는 실패자가 없을 수도 있잖아. 운전면허 시험은 요즘 필기시험 몇 점 합격이야? 이종 보통이 몇 점이지? 선생님 때는 그 1종, 2종에 따라서 운전면허 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점이 다르지. 근데 선생님 때는 기억에 70점이었나? 60점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운전면허 시험 본 사람 손 들어봐. 3명이구나. 근데 너 최근에 유진이 보지 않냐? 몇 점이야? 60점? 오, 그렇구나. 근데 요즘은 어때? 필기시험 보러 가면 어떻게 합격자 발표 나와? 이게 필기시험으로 안 봐? 컴퓨터를 이렇게 바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야. 근데 선생님 때는 어땠는 줄 아냐? 큰 교실이 있잖아. 큰 교실에 막 몇백 명이 들어가. 몇백 명이 쫙 들어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 시간 딱 재고 성적을 이제 쫙 내. OMR 카드를. 그러면 바로 OMR 카드를 돌려서 채점을 해. 그리고 전광판에 합격한 사람, 안 합격한 사람들의 번호가 쫙 떠. 합격한 사람은 빨간 번호, 합격하지 않은 사람들은 검은 번호, 검은 거 글씨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여기 300명이 보면은 몇 명이 붙는 줄 아니? 몇 명 붙을 것 같아? 운전면허 시험도 어렵더라고, 이게. 그치? 근데 우리가 사실 운전면허 시험 절대평가는 60점만 넘으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쉴 것 같잖니? 그치? 그럼 막말로 300명 중에 한 300명, 200, 250명은 붙어야지 상식적이잖아. 그치? 아니야. 근데 선생님 때는 300명 중에 한 100명도 안 붙어. 되게 낮은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원인은 그럴 거야. 뭐냐면, 운전면허 시험이라 그러니까 그냥 전날 그 답만 암기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치? 선생님 때는 그랬어. 요즘은 안 되지, 그게. 선생님 때는 운전면허집 이렇게 문제집 하나 사가지고 가기 전에 막 풀고 가서 시험 보고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이걸 만만하게 봐가지고 그런 현상도 있을 거야. 그치? 근데 이 운전면허 시험은 절대평가거든. 근데 여기는 만약에 300명이 그냥 지가 그냥 웬만큼만 했으면 다 합격할 수 있는 거지. 실패자가 없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상대평가는 어때? 규준지향 평가는 아무리 해도 이게 평가가 상대적이 되니까, 그치? 실패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 다음 또 보자. 뭐라고 돼 있어? 개인차 변별을 강조하여 정상분포를 지향한, 거기 줄 쳐봐. 선생님이 저번에 쌤이 그 그래프 그려줬지, 정상분포, 그치? 여기 봐봐. 정상분포도 다시 한번 기억해보자. 분포도가 이렇게 있는데, 중앙치를 기준으로 해서 정확한 이렇게 탑 모양이 되어 있는 게 이게 정상분포잖아. 기억나지? 근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쏠림 현상이 있는 분포가 뭐야? 부적 분포, 그치? 능력치 많은 쪽으로, 그치? 그 대신에 못하는 쪽으로 쏠려 있는 게 뭐야? 이게 정적 분포. 기억나지? 요게 정적 분포. 이 분포도는 좀 기억해놔. 정상 분포.
요게 부적분포. 그치? 맞지? 그러면 상대평가는 당연히 정상분포가 나올 수밖에 없지. 그치? 이거는 상대평가니까 어떻게 정상분포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 이거를. 그치? 맞나? 오케이. 자, 가자. 4번도 줄 쳐봐. 평가도구 중에서 신뢰도를 중요시 여기는 평가 방법이야. 신뢰도를 중요시 여긴다. 여기 봐봐.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평가도구에 있어서 타당도, 신뢰도, 이 객관도, 실용도 이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어떤 이제 평가를 하는데, 이건 진짜 타당하네, 이건 맞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이런 게 맞네. 타당, 신뢰도는 이 결과치는 믿을만해. 이게 신뢰도의 관점이란 말이야. 머리 들어봐봐. 이게 신뢰도가 이 기준 평가는 신뢰도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바로 이 기준 상대평가는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잖아. 서로 비교해 놨으니까. 그치? 근데 만약에 절대평가하면 어떨까? 신뢰도는 좀 떨어지지. 절대평가는 그게 쉬운 문제를 내서 좀 더 꽉 올릴 수가 있잖아. 그치? 예를 들어 보자. 수음이 양가를 준다 하자. 수음이 이번에 술을 다 맞았어. 쌤이 술을 다 맞았어. 됐어? 어때? 뭐 수는 이렇게 평가를 했어? 수는 100점에서 90점까지가 수야. 90점에서 80점까지가 우야. 이렇게 점수를 딱 절대적으로 딱 수치를 내놓고 내가 다 수를 맞은 거야. 어때? 이건 신뢰도가 꽝이지. 어떤 부분이 지금 결함이 돼 있네. 문제 난이도 이런 게 결함이 돼 있잖아. 문제가 억수로 쉬웠던 거야. 그래서 그냥 누구나 다 그냥 90점 다 넘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럼 내가 다 수를 맞았다 그래서 내가 공부 잘한다 이런 신뢰가 가 안 가? 이건 안 가지. 그치? 이거는 어때? 그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잖아.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어때? 수음이 양가를 주는데 성적이 1등에서 3등까지는 수를 줄 거야. 4등에서 10등까지는 우를 줄 거야. 어때 이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시험에서 다 수를 맞았다면 이건 공부 되게 잘한 거지. 신뢰도가 가잖아. 그치? 그래서 상대평가는 신뢰도를 중요시 여기는 평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 동그라미 쳐놨어? 그 동그라미 쳐봐. 정상분포 그리고 신뢰도 중시. 장점은 개인차 변별 가능, 경쟁을 통한 외적 동기 유발, 신뢰도가 높은 객관적 검사를 통해 교사의 편견이 배제된 측정이 가능하다. 그치? 그리고 단점은 목표들과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 1년에 의해서 학생의 결선 부분에 대한 보충학습이 어렵다. 일정 수의 실패자가 생기게 되므로 열등과 패배감 또는 부정적 자아의 개념이 생길 수 있다.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질투나 시기 또는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갖게 된다. 그치? 그 다음에 암기 위주의 교육과 선택적 교수 학습이 조장이 된다. 됐나? 뒤에 거는 쭉 읽으면 이해될 것 같은데, 그치? 머리 들어봐. 요거 정상분포하고 신뢰도 중시한다. 요거 잘 기억해야 되나? 자, 그럼 뒷장 넘겨서 이제 우리가 그치? 준고 지향 평가로 가보자. 소위 이제 절대평가를 얘기하는 거야. 자, 읽어봐봐.
준거지향 절대평가는 사전에 설정된 학습 목표에 비추어 학습자의 목표 도달 여부를 평가합니다. 이렇게 돼 있지? 60점만 넘으면 합격이야? 이렇게 해놓는 거야. 그치? 사전에 목표 딱 설정해 놓잖아. 그치? 특징, 발달적 교육관, 충분한 학습 시간과 학습 조건만 제공된 모든 학습자가 학습 목표에 도달 가능하다.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는 교육의 실패이므로 효율적인 교수 학습 방법이 성공되면 극복 가능하다. 그치? 맞나? 그렇지 뭐, 그치? 세 번째, 대다수 학생들이 성취 기준을 통과하는 걸 예상하므로 부적 분포를, 그치? 부적 분포를 지향한다고 이 줄 쳐야지. 부적 분포, 그치? 평가는 교수 학습 과정에 큰 도움을 주는 활동이다. 평가 도구의 타당도를 중요시. 자, 평가 도구의 타당도, 거기 줄 치고. 평가 도구의 타당도를 등 중요시 여겨. 이 절대평가는 얘기됐나? 그리고 평가 도구는 교사가 제작해야 된다. 장점, 단점, 그건 여러분들 읽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 밑에 봐봐. 개인 내 준거 성장지향, 능력지향 평가. 그치? 성장지향 평가는 뭐야? 읽어봐봐. 성장지향 평가는 학생의 초기 성취 수준과 현재 성취 수준을 비교해서 학생이 얼마나 향상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성취 평가 방식이야. 지향 평가야. 처음과 중간에 대해서 얘가 얼마큼 좋아졌나? 그치? 능력 지향 평가는 뭐야? 학생이 지니고 있는 능력에 비추어 얼마나 그지 최선을 다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됐어? 요 네 개는 같이 잡아놓는 게 맞아. 여기 잠깐 들어봐봐. 요거는 기준 지향 상대 평가는 이것은 개인 바깥에 어떤 이루어지는 평가고, 성과 평가라든가 목표 능력 평가는 개인 내적인 걸, 그 학생이 가진 내적인 걸 얘기하는 거지, 그치? 얘기 됐어? 자, 이제 뒤에 봐봐. 그래서 표 하나 만들어 놨어. 자, 표 좀 봐봐. 자, 표를 보자. 기준지향, 준거지향, 성장지향, 능력지향, 강조점, 상대적 서열, 특정 영역의 성취, 능력의 변화, 능력의 최대 발휘, 교육 신념, 개인차 인정, 완전 학습, 개별 학습, 비교 대상, 개인과 개인, 준거와 수행.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지. 준거지향 절대평가는, 그치? 그 다음에 개인의 성장 및 변화의 정도, 개인의 소유 능력과 수행 정도, 개인차, 극대화, 극대화하지 않음, 고려하지 않음, 이용도, 분류, 선발, 배치, 자격 부여, 학습 향상, 능력의 최대 발휘, 평가 기능, 평가의 행정적 기능, 평가의 교수적 기능, 이렇게 돼 있지, 그치? 그러니까 행정적인 기능하고 이제 교수, 상대평가는 행정적 기능이 있어. 그게 무슨 얘기야? 여기 봐봐. 그 마지막 이제 박스에서 보면 이제 뭐냐면 상대평가는 지금 행정적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 이거는 교수적 기능이라 그랬잖아. 여기 봐봐. 여기는 몇 점을 맞으면 그냥 전부 다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학생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야. 뭐야? 그냥 내가 가리킨 게 제대로 됐나? 이것만 확인을 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교수적인 기능이 있는 평가 유형이지. 그치? 이해됐어? 행정적 기능은 뭐야? 행정적 기능은 그거잖아. 학생들에게 1등에서 10등 이걸 분류해줘야 뭐가 생기는 거니? 반을 만들 때도 그치? 참고를 할 거고. 행정적으로 그렇잖아, 얘들아. 아니 여기 봐봐. 우리 반을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이렇게 반을 만들 때 1반에서 10반까지 있다 하자. 그치? 그러면 반을 어떻게 만들지? 이거는 상대평가를 해줘야 이게 가능하잖아. 1등 애들은 1등은 1반, 2등은 2등, 2반, 3등은 3반 이렇게 쭉 로테이션 시키잖아. 그치? 맞잖아, 얘들아. 이렇게 만들어 봤나?
그래서 학년이 올라갈 때 1학년 선정을 쫙 뽑아가지고 상대평가 시켜가지고 1반은 전교 1등, 2반은 전교 2등, 3반은 전교 3등 이렇게 배치를 시켜주거든. 응? 그리고 11등은 다시 이제 뒤에서부터 11, 11 이렇게 쭉 올라오든가 아니면 중간에 잘라서 이렇게 돌든가, 그치? 그래서 학생들을 상대평가에서 어떻게 돼? 적정하게 반을 형성을 해줘야 되잖아. 그 행정적인 기능 아니겠어?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상대평가는 행정적 기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절대평가는 교수도 여기는 그 학생이 뭐 몇 등 했다는 게 의미가 없잖아, 그치? 절대적인 평가 기준만 넘었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내 교수 방법이 됐나 안 됐나? 요것만 보면 되는 거잖아. 그 표 이해됐어? 특히 행정적 기능 줄 치고 교수적 기능 줄 쳐봐. 그리고 교육 신념 쪽에 다시 올라와서 줄 쳐봐. 개인차 인정, 완전 학습 됐지? 개인차 인정, 완전 학습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완전 학습이라는 건 뭐였죠? 다 잘 가르쳐서 교수 잘하면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야? 학생들을 능력 있는 능력자로 만들 수 있다. 이게 완전 학습의 개념이었잖아, 그치? 절대평가는 그렇잖아. 그 밑에다 하나 더 쓸까? 아까 얘기했던 규준지향평가 밑에다 써봐. 무슨 분포야? 정상분포고 신뢰도 중시지, 그치? 그게 빠졌다. 그리고 준고지향평가는 써봐. 부적분포의 타당도를 중시지. 됐어? 그러면 니스하고 문제를 통해서 쫙 연습을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와. 총 몇 문제 나왔어? 그치? 뒤로 10문제가 쫙 붙어있지, 그치? 요거 잠깐 쉬었다가 10문제를 풀면서 또 얘기를 해보자. 응?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면서 또 얘기하자. 응.